여러분, 해커스 여행의 귀염둥이 공인회계사 정인돈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근데 회계사 좋은 거라고 많이 하던데 도대체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윤돈아, 네가 공부하니까 내가 돈을 대주긴 할 건데 도대체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뭐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아빠한테 드렸던 말이 아빠 좋은 거 나도 모르겠어 이랬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친구들끼리 이 후배한테나 아니면 동네 동생한테 조언을 들 때 회계사가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회계사의 별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회계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회계사 별명이 비즈니스계의 하이에나예요.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 일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계사가 그만큼 업무 경영,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회계사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말고도 수만 가지의 일들을 회계사가 진행하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입사하시게 되면 본부를 크게 세 가지 본부로 배속받게 돼요. 첫 번째로 감사본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본부가 있고요. 세 번째로 파스본부, 재무, 자문본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사본부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회계 감사를 하죠. 그럼 도대체 회계 감사가 뭘까요? 어카운팅 땡큐입니까? 아니죠. 회계 감사를 먼저 얘기하기 전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기업이 본인들의 경영 성과나 본인들의 자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데 그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게 되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정부 이용자들이 혼란을 갖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 기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 필요한데 이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회계정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들의 약속인 갭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감사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일을 하는 게 회계감사가 돼요. 그럼 저희가 회계감사를 나가게 되면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회계감사를 나가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저희가 갭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감사하는 일만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의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의견이 있어요. 적정 의견은 이 회사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작성이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부적정 의견이 있어요. 부적정 의견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오는 얘기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정 의견이 있어요. 한정 의견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은 일부 부분이 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회사의 재무제표 중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의견 거절이 있어요. 의견 거절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게 의견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우리가 공인회계사가 하는 회계감사가 되고요. 그럼 그까지 의견 표명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하죠.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잡게 되면 우리가 거래가 제한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회계감사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두 번째 우리 텍스 업무를 하게 돼요. 텍스 업무에 가게 되면 그럼 우리 세금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세법이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팀이 있습니다. 소득세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조세팀이 있고 다양한 세무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본부가 있어요. 그럼 법인세팀은 뭐 할까요? 법인세팀만 좀 얘기를 해보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는데 기업도 본인들의 세금을 직접 계산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게 이 법인세팀의 메인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 뭘 무서워하죠? 세무조사를 무서워하죠. 그럼 세무조사가 나오게 돼. 그럼 세무조사 대응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저희 회계법인의 텍스팀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대신 대응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 중엔 경정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경정 청구는 뭐냐면 아무래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좀 과한 것 같아. 그럼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세금을 좀 많이 낸 것 같으니 돌려주세요.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경정 청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세무 컨설팅 업무들이 있는데 세무 컨설팅 중에서는 우리 세무 진단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세무 진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야. 근데 요즘 과세당국에서 금융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대요. 옆에 회사가 세무조사 받았어. 이제 우리 차례. 그럼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세무진단을 받기도 해요. 회계법원에서. 그럼 저희가 모의로 세무조사를 한번 시행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게 되지요. 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저는 회계법인에 있을 때 국제조세 업무도 잠깐 발을 들였던 적이 있었는데 국제조세 업무 같은 경우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이 저기 호주에 기업을 세운다고 한대요. 뭐 자회사나 다른 뭐 기타 특수관계자 회사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회사의 세법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구조를 짤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들도 저희가 대행하게 되죠. 정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스 재무자문팀에서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기업 인수합병, M&A 업무에 있어서도 회계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M&A 업무에서도 실제로 만일 예를 들어서 해커스가 어떤 기업을 산다고 할게요. 그럼 이 기업이 정말 얼마짜리 기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서 이 기업이 얼마짜리의 가치를 가지는 기업인지 기업 가치평가 업무나 실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 재무자문팀에서는 이런 업무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했던 업무 중에 뭐가 있냐면 SOC 업무가 있어요. SOC 업무가 뭐냐면 정부가 뭐 지하철을 하나 새로 라인을 깔려고 그래요. 그럼 이 지하철 라인을 깔 때 이게 사업성은 있는지 지하철을 깐다면 이게 요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도 저희 회계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사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좀 나는 회계사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틀에 박힌 업무를 하는 것보다 늘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럼 회계사가 딱이세요. 저는 일상적으로 A 업무만 하는데 B 업무하거나 새로운 C 업무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에너지를 받고 흥미를 느끼고 일에 대해서 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럼 회계사가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회계법인에 저희 팀에 입사 동기가 7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13년 차 회계사거든요. 근데 이 7명 가끔씩 동기 모임이란 걸 해요. 동기 모임을 만나게 되면 7명이 하는 일이 정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배우거나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 영역을 넓히는 데 큰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회계사가 딱인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에는 회계사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정이 굳으시거든요. 적당히 편집해 주시죠.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